친구 MBC 경남. 담으로만 가족 그냥 휴가 여름 휴가 놀러 왔습니다. 이주민 센터의 활동에 참가하러 왔습니다. 외국인 이주민들이 한국에 오셔서 여름에 휴가를 보내야 되는데 한국 사회에 대한 정보나 또 여러 가지 그 언어 소통의 문제 때문에 저희 이주민센터에서 해마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주민들도 여름의 휴가를 의미 있게 보내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캠프를 준비해서 24년째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오광대 풍물놀이 사회를 맡게 된 찰리윤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향을 떠나면 고생이지 않습니까?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게 너무 기쁩니다. 일 1년마다 이렇게 휴가 때문에 이거 놀러 가는데 오늘은 여기 한국의 옛날의 전통가 보시러 오는데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한국 사람들도 같이 일하는 것도 좋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러 가는 것도 좋고. Today we are having a trip and we are watching a cultural show and it is very nice to see Korean traditional show. One day healing tour, so we have gonna have some trips today. And okay, fighting.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이주해서 생활 전반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상담을 하고 있는데 한국어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자립할 수 있는 한국에서 정착하는 데 필요한 그런 교육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교민의 조직을 좀 활성화하는 그런 계기를 또 만들기도 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캄보디아, 베트남 못 갔지만 한국에 같이 와가지고 이런 만날 기회도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각국에서 오신 여러분 즐겁게 오늘 보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교민의 일어나셨을 때 크게 박수. 필리핀의 에나 간사님. 인기 많죠? 한국에서 먹은 것 중에 제일 기억이 많이 남는 거. 해장국, 해장국. 순대국, 아니. 돼지국밥. 돼지국밥. 그 반찬도 마시고 우리 오늘 그 많이 먹었습니다. 오토바이 많이 타보셨을 건데 바퀴가 4개인 오토바이는 넘어지는 게 아니라 뒤집어질 수가 있으니까 너무 위험하게 던지시면 안 됩니다. I don't know her name, but I'm hoping she
네, 감사합니다. 예. 차분히가 너무 좋습니다. 예. 재미있고요. 예.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주변에 산이랑 다른 거 보면서 오늘 너무 재밌고 감사했습니다. 내리막길 너무 긴장했어요. 잘 안 됐어요. 잘 됐어요. 알려주는 사람한테 따라가니까 괜찮았어요. 저 이리비 타고 레페텐도 곧 탈 거예요. 하고 지금 많이 다른 사람들도 얼굴에 미소로 모였고 많이 행복하고 많이 재미있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처음 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되고 조금 신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보면 느낌도 어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저랑까지 타보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화이팅! 근데 우리 팀이랑 옆에 두 팀이 옆에 붙였으니까 물놀이 하는 거 그거 재밌었어요. 강에서 배도 올라가고 수영도 많이 진짜 재미있었어요. 빙자 무추제라고 있습니다. 그 무추제도 아까 물놀이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친구들이 같이 얘기도 나누면서 그동안 우리가 힘들고 무거운 마음도 풀었고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네. 친구들까지 와서 이렇게 함께하는 재밌는 경험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런 경험 많이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이제 이주민분들이 즐거우신 거 그게 또 저희한테는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중간중간 재밌었느냐 어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래도 다들 재밌었다고 즐거웠다고 말해주셔가지고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덕분에 잘 놀다가 간 것 같습니다. 연꽃이 피었습니다. 물고기도 많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예쁜 곳이네요. 저기가 무진영인 것 같습니다. 벼룩나무꽃이 한창입니다. 함안 무진정은 조선 중기 때 문신인 무진정 조삼 선생께서 심신을 수양하고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호를 따서 건립한 정자입니다. 무진이란 없을무자 달진자 다음이 없다는 뜻인데요. 정자에서 바라보는 경치의 아름다움이 다음이었고 정자에서 유유자작하는 성생의 즐거움이 다음이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년 4월 초파일에 군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낙하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3,000개의 낙하봉불꽃이 연출하는 몽환적인 분위기는 전국 어디서도 보기 힘든 함암만의 특별한 자랑거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진정은 무기연당과 함께 함안을 대표하는 전통 공간입니다. 자연 풍광이 좋은 전통 공간 하면 소세원이나 세연정을 떠올릴 수 있는데 무진정은 그에 못지않는 산, 물, 나무가 어우러져 빼어난 성경을 자랑합니다. 여기는 전통 공간답게 소나무, 감나무, 은행나무, 해아나무, 왕버들, 배롱나무 등 아름드리 노구수가 숲을 이루고 있는데 왕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나무는 키 12m, 가지폭 16m, 밑동둘레는 무려 7m, 바로 이 왕버들입니다. 왕버들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버드나무과 나무 중에 가장 크게 자라고 오래 사는 나무입니다. 은행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다음 가는 장수목이죠. 왕버들을 비롯한 버드나무는 사군자나 십장생에 속하지 않으나 우리 전통 문화의 소재가 되어온 나무입니다. 버드나무 유자는 토끼 묘자와 나무 목자가 합쳐졌는데 달나라에 사는 토끼를 닮은 꽃이 피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저는 버들강아지라 해서 강아지로 보았는데 말입니다. 또 이 유자는 일이 물 흐르듯 술술 풀린다는 흐를 유자와 발음이 같지요. 이렇듯 버드나무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사람 가까이 두고 즐겼던 때돼 있는 나무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게 세 개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천지인 이렇게 또 불법성 이렇게 해서 우리 선조들은 예부터 숫자 3을 좋아했죠. 섬은 3개인데 뒤쪽으로 바위섬이 2개가 있어요. 그럼 합하면 5개. 그래서 이제 삼강오륜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자연의 나무에 의미를 부여해서 상징성을 가지고 감상을 했죠. 나무는 시대 정신이자 문화 정체성입니다. 이곳 무진정은 우리 선조들이 고단한 삶 속에서도 여유를 즐기면서 정신문화를 꽃피워온 전통 공간으로서 그 장소성에 걸맞는 다양한 전통 수목들이 전통 양식에 따라 심겨지고 노것으로 자라온 문화유산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아는 옹고지신 마음으로 무진정 노것을 잘 보존해야겠습니다. 여름에 새순이 꽃처럼 올라와 있는 저 모습을 보니 꽃도 아닌 것이 배롱나무보다 더 예쁜 모습을 뽐내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렇게 연못 가운데 나무가 심겨져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는데 어떻게 심어서 오랫동안 잘 갖고 왔는지 보존이 되어 있는지도 굉장히 놀랍고요. 그리고 저렇게 아마 다리가 놓여져 있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큰 나무들을 심어서 잘 갖고 왔을까. 그 무진정에서 연못을 바라봤을 때 문 사이로 보이는 연못의 모습이 상당히 아름답고 이뻤습니다. 원래 연못에 다리가 없고 배를 타고 왔다고 하는데 저도 그 배를 타면서 여유자적하면서 그 술을 한잔하는 어떤 선비의 모습을 한번 해보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렵다. 걱정하기 어렵다. 신나는 여행을 떠나요. 여기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제발. 이 나이에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질 안 하거든 지금. 요새 그게 대세야. 이런 것이 있나? 그야말로 이 희화를 느낍니다. Your knowledge on how you will be able to manage the fire will definitely spell the success in cooking. 학계에 보고된 뇌 관련 질환은 350개가 넘지만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뇌혈관 질환으로 뇌졸중에 해당하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5년 사이 뇌졸중은 7.4% 증가, 해마다 느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손승남 신경과 전문의는 뇌졸중 위험인자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어 발생 위험이 더 크다고 합니다. 흔히 뇌졸중을 뇌졸증을 알고 계시거나 뇌경색과 뇌출혈이 뇌졸중과는 서로 다른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뇌졸중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우리의 뇌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혈액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되면 뇌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즉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위험인자는 고칠 수 없는 위험인자와 고칠 수 있는 위험인자로 나누는데요. 고칠 수 없는 대표적인 위험인자로는 나이와 성별, 가족력으로 55세 이후 10년이 지나면 뇌졸중 발생률은 약 2배씩 증가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약 25에서 30% 정도 높으며 부모가 뇌졸중 병력이 있는 자녀의 뇌졸중 발병 위험은 약 2배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칠 수 있는 위험인자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경동맥 협착증, 심장질환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고혈압이 사라지면 전체 뇌졸중은 40%, 뇌출혈은 90%가 감소한다고 알려진 만큼 혈압 조절이 필수입니다. 미리 자신의 몸 상태를 알고 위험인자 교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뇌졸중은 글자 그대로 뇌가 갑자기 맞았다라는 뜻인데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순간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뇌졸중의 5대 증상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몸의 한쪽만 움직이지 않거나 반대편보다 확실히 힘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이는 편척마비로 안면마비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언어장애인데요. 실제로 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발음장애이며 발생 부위에 따라 말을 잘 하지 못하거나 말은 하는데 이상한 말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데요.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것이 눈이 아니라 뒤통수 쪽의 시각 내에서 보는 것이라 시야 한쪽의 사물이 어른거리는 시야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뇌혈관 이상으로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복시 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어지럼증으로 뇌졸중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지럼증은 회전성이며 발음장애, 보행장애가 동반됩니다. 마지막은 극심한 두통으로 뇌졸중에서 두통이 동반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지주막하 출혈의 유일한 증상일 수도 있는데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순간적인 극심한 통증이 특징입니다. 뇌졸중 진단을 위해서는 영상 검사를 통해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부터 감별을 합니다. 뇌출혈은 CT에서 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CT로 빠르게 확인한 후 MRI 검사로 뇌조직의 손상 정도나 위치, 뇌혈관의 상태를 파악해 치료를 시작합니다. 뇌출혈과 뇌경색의 치료 방법은 정반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뇌의 혈관 파열로 출혈이 생긴 뇌출혈은 시술로 터진 부위를 막고 출혈이 많으면 개두술로 혈종 제거를 하지만 대부분 혈압과 내압을 조절하며 피가 녹아 흡수되기를 기다리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뇌경색은 막힌 혈관이 있다면 뚫어주는 것이 치료의 원칙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으로 정상 발생 이후 4시간 30분 안에 내원하면 혈전 용해제 주사로 정맥 내 혈전 용해술을 시행합니다. 실제 약 25에서 55%의 환자에서 혈관의 재개통이 일어나게 되는데 혈관 재개통에 실패하거나 뇌의 큰 혈관 폐쇄가 생긴 경우에는 동맥 내 혈전 제거술을 합니다. 동맥 내 혈전 제거술은 다리 대퇴동맥을 통해 뇌혈관으로 스텐트나 흡입용 도관을 보내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직접 뽑아내는 치료로 이런 혈전용해 치료는 질환 발생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유일한 치료로 보면 됩니다. 하지만 시술할 수 없는 작은 혈관이 막혔거나 골든타임 이후 병원에 도착했다면 뇌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뇌졸중은 치료 시간에 따라 사망뿐 아니라 장애 여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응급질환인데요. 진료실에서 한참 촬영을 진행하고 있던 그때 뇌졸중으로 의심되는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산청에서 후송된 환자는 우측 경동맥과 중대뇌동맥 폐쇄가 확인되었고 곧바로 시술에 들어갔습니다. 60세 남자 환자인데 이제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힘이 빠지면서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오셨거든요. 흔히들 경동맥 하는데 요 혈관 이름이 경동맥입니다. 경동맥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 올라가게 되고 뒤에서는 이제 척추동맥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경동맥이 아예 이제 여기서부터 다 막히고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요 위쪽에 있는 혈관도 같이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진에 보면 오른쪽 뇌에 이제 뇌경색이 이렇게 이제 생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희가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렇게 뇌가 이제 손상이 많이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충분히 약물 치료나 시술을 통해 가지고 이전 상태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하얗게 변해버려. 요거는 죽은 뇌거든요. 못 살려요. 여기는 오른쪽에서 올라가는 혈관이 하나가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뇌 경동맥이 폐쇄가 있으면서 이제 위쪽 혈관들이 피가 이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전혀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증상이 생긴 지 2시간 정도 만에 병원에 오셨고 그리고 뇌 상태가 이제 크게 손상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술을 하러 들어갔었습니다. 원래는 혈관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막혀버린 거거든요. 요 점으로 가는 철사를 넘깁니다. 철사가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이렇게 위에서도 좀 요렇게 혈관이 가야 되는데 여기서 좀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위 자체가 거의 돌덩어리 같은 걸로 막혀있다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기를 풍선으로 깨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잘 안 깨지거든요. 생각보다 또 이제 깨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풍선으로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혈관이 보이죠. 그래서 막혔던 부분이 벌어진 거예요. 일단 이 혈관이 없었는데 이걸 새로 만들어가지고 위까지 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악성 중대뇌동맥 뇌경색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저렇게 피가 가지 않게 되면 내일 되면 이제 뇌가 다 손상을 받으면서 뇌가 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도 악성 중대뇌동맥 경색증이 생겼을 때 사망률은 80%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80%의 환자들은 돌아가시고 나머지 20%의 사람들은 영원히 반신불수로 사셔야 됩니다. 하지만 골든타임을 지킨 사례자는 시술 이후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젊다고요. 나이가 젊으면 불리해요. 사람 뇌라는 게 나이가 들면 위축이 생기고 쪼그라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붙더라도 견딜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이렇게 젊은 사람도 뇌가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여우가 안 좋습니다. MRI상으로 받은 뇌 손상도 되게 작았고 그 다음에 시술도 빨리 됐기 때문에 하루 이틀 안에 보통 이 정도면 거의 다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시고 크게 문제가 없는 한은 후유증 없이 가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대부분은 자기 가족이 특히 쓰러지거나 하면 당황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뭐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 실제로 뭐 뇌졸중뿐만 아니라 무슨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119에 신고를 하시는 거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뇌졸중 시술 후 심각한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확인한 사례자. 평소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둬야겠습니다.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3시간에서 4시간 30분 사이이지만 병원 도착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예후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19 대원들은 뇌졸중 증상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로 어느 병원으로 이송할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뇌졸중 증상이 의심되면 곧바로 119에 신고가 먼저라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뇌졸중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민간요법을 기대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을 때 손발을 바늘로 따고 기다리다가 뒤늦게 병원에 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류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이지 팔다리 혈류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중한 시간만 허비하는 행동이라는 점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청심환과 같은 기타 약재들을 먹이는 행동인데요. 기본적으로 청심환은 혈압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뇌경색과 뇌출혈은 겉으로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뇌출혈 환자에게 혈압을 올리는 행동은 오히려 뇌 손상을 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 생기면 상킨 근육에도 마비가 생기는데 무리하게 약을 먹이다가 기도 폐쇄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는 크게 노인성 치매로 부르는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로 나누는데요.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는 알츠하이머병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큽니다. 뇌졸중이 인지 기능과 관련된 부위에 발생하면 치매 증상이 갑자기 생길 수 있는데요. 이를 전략적 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반복적으로 뇌졸중이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다발성 경색 치매가 있고 만성적인 뇌혈로 인한 폐질화 혈관성 치매도 있습니다. 실제 혈관성 치매 환자의 90% 이상이 뇌졸중 병력이 있고 뇌졸중 발병 1년 내 치매가 발생할 확률도 일반인보다 매우 높습니다. 뇌졸중은 치료 후 약 15% 정도만 완전히 회복이 되고 85% 정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치료 이후의 관리가 중요한 질환입니다. 뇌졸중은 치료 방법과 상관없이 우선 약물 복용을 잘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혈전제, 항응고제 등 흔히 재발을 막는 예방약으로 알려진 약들이 뇌졸중 관리에 기여하는 부분은 20에서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원인 질환 관리, 금연, 금주 실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뇌졸중 환자의 50%는 재발을 경험한다고 보고된 만큼 증상이 생기면 빠르게 병원을 찾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뇌졸중 전문의로서 뇌졸중에 대한 두려움만 많고 정작 뇌졸중을 궁금해하거나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는 보기 힘들어 참 안타깝습니다. 뇌졸중 예방의 첫 번째는 혈압 관리입니다. 흔히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데 발병을 해도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혈압을 잘 측정하고 고혈압 진단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해야 합니다. 또한 미리 당뇨나 고지혈증, 경동맥 협착증 등 검사를 통해 내가 어떤 위험 인자를 가졌는지 파악한 후 전문의를 통한 정확한 정보로 예방하는 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뇌졸중의 주요 증상을 알아두고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기저질환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이 뇌졸중을 건강하게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전국민의 비대면 주치의, 건강 좋은 날 플러스. 제가 여기 시집 온 지가 거의 한 40년 되거든요. So it's very dynamic. Fire symbolizes change. 이런 것이 있나? 완전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희한한 Your knowledge on how you will be able to manage the fire will definitely spell the success in cooking. My passion is fire. Forever, next generation. As long as we have that, and I think it will continue. 제 건강이 허락한 한은 Being with fire, you can do anything.
여행을 떠났습니다. 왔어. 맛과 멋을 찾아 이곳 저곳. 우리가 오늘 어디로 가는 거야? 첫 번째는 자갈치고 갑시다. 부산 시내 원하는 곳이 어디든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며 즐길 수 있는 여행이라면 최고 아니겠어요? 그냥 바다 냄새 나오네. 그쵸? 지하철 열리자마자 수산물 냄새가 이 냄새를 찾아 따라간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수산물의 성지 자갈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이 북적북적 언제나 인기가 많다는 이곳. 왜 강동시장이지? 옛날에 6.25 전쟁 이후에 있잖아요. 이제 전쟁 이후에 미군들이 팔았던 그런 막 통조림, 캔 이런 것들을 우리 피난민들이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깡통들을 팔았다 해서 여기서 깡통 시장이 된 거야. 오케이. 지금은 맛있는 것만 팔지. 맛있는 거 좋죠. 여기도 먹거리 저기도 먹거리. 맛있겠어. 온통 군침 도는 음식들이 가득한 이곳. 안 더워요? 안 더워. 담미아 씨가 덥냐고 물어봤는데 어머니 땀 흘리면서 안 더워. 그런데 눈이 보이는데 내가.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 깡통시장의 명물까지 발견했습니다. 와, 여기도 어묵? 저기도? 그래, 어묵은 왜 이렇게 저기도 많아? 어묵? 저기도 어묵? 맛있고 잘 되다 보니까 막 니도 나도 옆으로 막 생겨. 야, 어머니 원조예요? 네. 와, 아이고야. 자신감 있는 이 웃음. 아저씨도 이쁘게 생겼네. 아, 감사합니다. 저희 좀 닮았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희 부부 아니에요. 요새 부부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미리 말씀드려요. 아신이요? 40년? 이렇게 바로 먹어도 돼요? 과연 그 40년 세월의 맛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어요. 맛있으니까 서울에서 먼 데서 사러 와. 서울에서 먼 데서? 야,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걸 먹는데 갑자기 코로나 미숫가루 냄새가 엄청 들어오지 않아요? 미숫가루 있어? 옆에? 아유, 제 코는 못 속인다니까요. 이곳에 가면 다양한 선식을 직접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곳 처음 봅니다. 이게 매번 다 타주시는 거예요? 타주셔가지고? 이제 시간이 나면은 타드리는데 바쁠 때는 이제 셀프로 하시죠. 할머니, 어머니에 이어 3대째 운영하는 사장님께서 우리 입맛을 어떻게 알고 알아서 딱딱 추천해 주셨는데요. 담이가 씨가 뭐예요? 검은 깨? 아, 그렇구나. 제 거는 이거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활보선식이거든요. 맛이 어때? 너무 고소하다. 아니, 몸 좋을 것 같아, 이게. 아, 당연히 좋죠. 담이아 씨, 이 남포동에 오면은 꼭 먹어야 되는 맛집이 딱 있어요. 100년 가게. 100년 가게네. 앞으로 100년 동안 이어갈 가치가 있다. 그만한 식당이야. 아, 그럼 그만큼 맛있다. 그 말이지? 저희는 1년 12달 숭늉 항상. 와! 이거 누룽지네? 건강을 위해서 물을 항상 따뜻하게 먹어야 한국 옛날 어머니 때부터 물은 따뜻하게 먹어요. 여기도 100년 가게. 아, 진짜 맞는 말이네요. 누룽지 찌진 거. 오메! 이것도 반찬이에요? 내가 보니까 지금 시골 밥 같은데? 김치를 먹어보면은 그 집이 맛집인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맛이 어때? 갓김치야. 우와. 간장게장이 사장님 직접 담그신 거예요? 이곳의 메인은 40년째 사장님의 정성으로 담근 간장게장인데요. 하나도 안 비려요. 맛있어. 먹어볼까? 살 진짜 부드럽죠? 되게 달큰한 게랑 짭조름한 요 양념이 딱 만나다 보니까 진짜 맛있고. 짜도 짜도 살이 쭉쭉쭉 밥도둑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죠? 비벼가지고 먹는 거예요. 맛있겠죠? 아우. 맛이 어때? 맛있지? 네, 저거. 사장님 이거 근데 음식 매번 이렇게 다 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허리가 아프잖아. 그래서 안 드시구나. 아, 그래서 안 드시구나. 한색이 좋다. 와. 아, 예. 오요.红萝卜. 맛있어. 남이야 씨 사랑받는다. 진짜 우리 할머니 집에 온 것 같다. 어머니 저희가 더워가지고 더위를 갖고 왔다가 더위를 여기 놔두고 갑니다. 사진 찍어볼까? 하나, 둘, 셋. 사장님 귀한 밥상 정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도 했겠다. 다음 여행지로 이동해 보는데요. 어디 여기 가는 거야? 와우. 이야. 이게 일본인 스타일이에요? 아하, 일본식 가옥. 와, 근데 되게 멋지다. 야, 근데 이 문을 중심으로 우리 딴 나라에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세계. 대박. 엄청 오래됐는 것 같은데? 1943년도에 일본인 사업가에 의해서 지어진 일본식 전용 고택이 되겠습니다. 목조로 된 고택입니다. 수정동에 이런 고택이 있다니 어우 신기했습니다. 와, 여기 들어오니까 일본의 시골 마을 온 것 같아요. 그렇지. 일본식 고택으로 정교하게 지어진 이곳. 특별한 이유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와. 문화재래요, 여기가. 문화재 중에 하나예요. 바닥이하고 물종이 같은 거는 이제 훼손돼만 바꾸니까 네. 거의 유거지만은 나머지는 거의 원형을 갖다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아름답게 잘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많이들 보러 오세요? 많이 보러 오고 있습니다. 이야. 월요일만 휴관이고 나머지는 오픈을 하는데 네. 하루 평균 100명씩 관람을 하고 또 앉아서 차도 마시고 휴식도 취하고 힐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유 반편지라는 뮤직비디오 나왔던데 아이유 보셨어요? 예. 어떻던가요? 아주 멋지고 아름답고 이 고택하고 너무 잘 어울렸죠. 부럽습니다. 별 말씀. 여름밤에 들으면 더 설렌다는 밤편지 뮤직비디오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유 아니고 더와유예요. 지금의 이 더위에 함께 녹아들며 분위기에 흠뻑 취해보는데요. 여기서 뭐하노? 나가려고 이제. 네, 그렇게 더워유는 더워서 사라졌습니다. 이 분위기를 몰아 감성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외국 아니야? 외국 미국. 오, 이런데. 왜 이렇게 카페만 많아? 카페, 여기 카페거리예요?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카페를 뭐 만들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게 남아 있어요. 원래는 이 거리였기 때문에. 아, 원래 이런 거만 있었어? 네, 맞아요. 그럼 이 감성 그대로 커피 한잔 하러 가시죠. 분위기 대박. 영화 같은 거 틀려져 있어. 안녕하세요. 카페 거리가 뭐 어떻게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동구상가였는데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이게 한 7, 8년 전부터 이 거리 전체가 지금은 한 3군데로 확장되면서 완전 한 500군데가 정도 되는 점포 카페 거리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포 카페 거리에 하플답게 요즘 젊은 감성이 가득 담긴 음료까지 주문 완료했습니다. 뭐죠? 이게 제일 좋은 거야. 다미가 씨, 오늘 어때요? 이 가드망 유시민은 말이야, 이 부산 다 내 손에 있는 것 같아. 왜? 내가 다 돌아다니면서 저기 놀러 갈 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 좋은 게 뭐하면은 이게 먹었잖아. 그럼 내가 젊어지는 거야 지금. 맞아요. 근데 이걸 왜 빼요, 담비가 씨? 요거 찍어가지고 좀 더 저희가 약간 젊어진? 저는 원래 젊어진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현신은 오늘 어때? 오늘은 쉼이라는 단어가 딱 끼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행도 여행이지만 중간에 쉼이 있어야 된다. 거기서 이제 여러 풍경도 보면서 먹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다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다채로운 여행이 아니었나. 놀러와. 부산이야. 저는 전주 시청에서 유튜브 채널 운영 담당하고 있는 김태희 주무관입니다. 이름 덕분에 저를 많이 기억해 주시는 것 같은데 뭐 진짜 김태희냐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I hopped off the plane at LAX with a dream in my cardigan. Welcome to the land of fame excess. Am I gonna fit in? Jumped in a cab, here I am for the first time.
웃으면서. 이쁘다. 전동 성당이 2년 만에 보수 공사를 완성해가지고요. 현아의 나빌레라라는 댄스 챌린지를 같이 접목해서 여기 전경을 함께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햇빛이 비치면서 진짜 이뻐요. 하루에 한 5시간씩 한 2, 3일 동안 연습했고 지금 몸살 나가지고 막 목도 아프고 파스도 붙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도는 딱 이 구도로 하고 표정만 좀 더 밝게 밝게 하고 마지막에 이거 길게 표정 너무 언니 귀여워요 이거. 귀여워요. 알았어. 한 번만 더 찍어보자. 제 MBTI가 ENFJ인데 그 ENFJ 중 특성 중 하나가 니들이 좋으면 난 광대가 돼도 좋아 막 이런 게 있어요. 남들이 제 영상 보면서 재밌어도 하고 또 시정 관련된 정보도 주니까 되게 뿌듯하고 보람되고 아 이게 좀 나한테 잘 맞다. 첫 올린 영상 그 공무원 신입 공무원 브이로그 영상이 대박이 났고요. 그게 조회수 31만 회? 이날치 범 내려온다 영상으로 패러디한 방역수칙 준수하는 뭐 거리두기 하자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그것도 대박이 나서 조회수가 21만 회? 여기 하이라이트 제일 중요해.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전주하면 약간 양반의 도시 해서 약간 정적인 것을 생각을 하시는데 춤이나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전주시는 활발하고 좀 쾌활하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민 센터 해가지고 좀 저만의 공간인데요. 이제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컴퓨터와 촬영을 할 수 있는 장비와 공간들이 구성되어 있고 제가 혼자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조금 고충이라고 하면 제가 그 공간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랑 어울리지 못하는 시간들이 좀 적어서 초반에는 좀 눈치를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같은 자리에서 계속 영상만 보면 되게 졸리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여기 1층에 있는 카페 커피가 되게 맛있거든요. 맛있어. 진짜 머리가 타고 갑자기 정지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람 쐬고 오는 게 잠깐 쉬는 게 제일 좋고요. 아그작아그작이 소리 나는 게 좀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완전히 있지 뒤에 다 있었지. 다 쳐다봤겠다. 나 이거 좀 잘 괜찮은지 한번 봐줘 여기. 인서트 넣은 것들. 어때? 좀 덜 사막이 같아졌어? 처음에는 완전 사막이었는데 지금 약간 인간으로 진화했네. 이 정도면 괜찮을까? 이거 망감도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 망감 새롭게 단정한 전동성당? 응. 아직 과장님한테 검토 안 받았어. 그래? 이제 이렇게 다 찍어놨는데 이제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하면 맞아. 다시 찍어야겠네. 편집을 하다가 기획을 하다가 안 풀릴 때 막 머릿속이 막 엉킨 것처럼 되게 막 막막할 때가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수다 떨고 나면은 깨끗해지고 아 이제부터 나 또 다른 걸 할 수 있겠다. 편집을
하다 보면은 뭐 밤 11시까지 할 때도 있고, 축제 촬영은 이제 주말 또 촬영해서 근무를 해야 되고, 저희 퇴근 시간은 좀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은 편집 일찍 끝내서 칼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났다. 집에 가자.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 오래간만이시네요. 오늘 삼겹살 먹으러 왔어요. 오늘 힘들어가지고. 예. 날씨가 너무 덥죠? 네. 오늘 더운데 촬영하느라. 에어컨 켜도 더워요, 진짜. 근데 오늘 삼겹살 먹고 기분 풀려고요. 네, 잘 오셨어요. 삼겹살 2인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2년 전에 제가 이제 전셋집으로 여기 근처에 집을 얻으면서 왔거든요. 집 근처여서 가까워서 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기획 같은 게 잘 안 풀리거나 영상 편집 같은 게 잘 안 풀려서 일은 많이 했는데 한 게 없을 것 같은 날도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상사를 설득을 못 시켜서 좌절했을 때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꼭 찾아와서 먹었던 것 같아요. 이야, 고기의 그 육즙이 진짜 다른 집이랑 비교도 안 되게 좀 수분기가 가득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게 진짜 맛있고, 제가 묵은지 익혀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 사장님이 작년에 담근 김치를 직접 쓰신대요. 그 김치를 돌판에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빨리 익어라. 맛있겠다. 빨갛던 삼겹살이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면서 기름이 한 방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칙 하는 소리와 함께 고기 한번 뒤집어졌을 때 그 빛깔을 보면은 저의 이 힘들었던 마음과 오늘 하루의 고단함이 싹 쉽게 내려가는 기분? 저는 그러니까 많이 뒤집지 않아요. 노릇해졌을 때 한 번만 뒤집어서 또 노릇해졌을 때 자른 다음에 옆면을 코팅을 한 번씩 더 입혀서 해줘요. 그러면 육즙이 그 껍질 안에 갇히거든요. 그럼 먹었을 때 입 안에서 육즙이 팡팡팡 터져요. 사장님 밥 하나만 주세요. 숫자가 거의 없어. 나밖에 없어. 감사합니다. 저는 초밥처럼 쌈무에 밥, 고기 2점, 김치 익힌 것, 그리고 양파, 마늘, 쌈장. 진짜 입이 햄스터 그 해바라기씨 넣은 것처럼 가득 담아가지고 볼이 미어 터지게 먹으면 맛있어. 저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짜증이 나요. 왜 이렇게 맛있어, 짜증나 이러면서. 저에게도 그렇고 모든 직장인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오늘 하루의 답답함을 삼겹살의 기름과 함께 내려주는 그런 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에게 주는 선물, 나에게 주는 보상. 솔직히 오늘 아침부터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몽롱해요. 딱 너무 행복하면 딱 힘이 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루도 잘 마쳤다. 나 오늘 고생했다. 맛있는 것도 먹었고 이제 씻고 자야지.